우리의 몸과의 동일시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몸과 동일시해야만 몸을 잘 지키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쓰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그 관계에 적절한 공간감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멀어지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몸을 통해 일을 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일상이 이 동일시 때문에 유용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내가 아니듯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몸과 동일시되지 않은 상태를 강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내가 아니라는 강렬한 의식이 있죠. 그와 같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강렬한 분별 의식이 필요해요. 물론 몸을 잘 돌봐야겠지만 몸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의식적인 나를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의식적인 나와 몸을 잘 구분 못해요. 몸과의 동일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치면 되듯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치료해주고 쉬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나 몸을 나라고 여기면 조금 아프면 두려움에 떨거나 내 인생이 끝난 듯이 삶이 끝난 듯이 여기거나 한다면 거기 강렬한 동의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병이 좀 났을 때 막 두려워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 존재가 끝난 것 같이 여겨지고 몸이 사라질 것 같은 말이죠. 존재는 이미 없어요. 이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몸이 끝날 때면 되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미 존재 중론은 뭐라고 합니까? 존재라는 건 없다를 지금 자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존하는 것은. 네, 그래서 몸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몸과의 동시인데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이렇게 이제 진정한 나란 어, 무엇인가를 탐구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요가 8단계죠. 라자 요가의 8단계. 처음 요가 8단계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금계와 건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주의를 멈췄어요. 외부와의 동일시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음. 금계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내 주의가 자꾸 밖으로 쏟아져 가는 걸 멈추는 작업이에요. 권계를 통해서 정화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게 하죠. 외적인 대상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금계와 건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몸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 아사나와 프라나야마 프라티하라를 통해서 자세와 호흡법과 재감, 감각으로부터 후퇴하는 재감, 이 과정을 통해서 몸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가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를 통해서 마음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게 요가 8단계의 절차인데 몸과 즉 프라티아 하라 재감 감각을 제어하는 것 내 감각적인 자극에서부터 자극 또는 감각이 만들어내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후퇴하는 겁니다. 이게 프라티아 하라예요. 이게 되면 이게 몸과의 동시를 어느 정도 떠난 거예요. 그때 드디어 마음의 현상으로 집중하게 되죠. 그게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인 겁니다. 다라나는 뭐예요? 집중. 내적인 느낌 하나에 집중하기. 디아나는 그 느낌 속에 깊이 몰입하기. 사마디는 몰입하는 자와 몰입되는 느낌이 합치되면서 마음의 분열이 없어지고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마디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요가 8단계라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의식적 동요시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라나디아나 사마디라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것은 집중을 통해서 무심이나 선정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통찰이 일어나진 않아요.
무의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다시 일상은 끊임없는 분별의 세계인데 삼매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과의 동일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끊임없는 동일시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동일시 속에서 그것이 동일시라는 걸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동일시라는 걸 알고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걸 파악하면서 동일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마디는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무심으로 가버려요. 그냥 동일시라는 현상 자체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깊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끊임없이 좀 오랜 시간을 삶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나 아주 깊은 삶의 속에 한 6개월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러면 뭔가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더 존재의 깊이 뿌리 박아서 그렇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깨지고 마는 겁니다. 또 분별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통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통찰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몸이 아닌 의식적인 진정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은 필요 없고 내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나가 뭔지 찾아보는 겁니다. 뭐가 찾아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아, 이게 나네 하고 발견되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자, 바람. 굳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행위자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이게 뭐였죠? 찾는 나란 무엇인가라고 찾아 들어가는 음, 음, 그 의도만이 네, 행위자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찾아지지 않았고, 네, 그 와중에 찾고 있는 게 결국은 음, 나라는 느낌을 가져온다는 걸 어, 역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행위자는 찾아보려는 의도였고 행위는 뭐였습니까? 행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내가 컵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행위자고 컵을 드는 것이 행위, 이 움직임이 행위고 컵을 드는 것이 내용, 행위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분별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지금의 내적인 자신의 현상을 어, 대비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의도라고 그랬고 이 움직임에 해당되는 건 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게 그 네. 의도를 하는 게 나라는 느낌이 왔고, 근데 실제로 그 의도에서 일어나는 거는 찾는 그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오케이. 자체가 네. 막 두리번 한다는 느낌은 줬었는데, 그거 자체가 돌아보면은 결국은 어, 음, 의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 굳이 분별을 하자면은 이제 음, 그거하고 분별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오케이. 결국은 행위자와 행위를 같이 묶어서 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분별을 해보자면 행위는 뭐였던 거죠? 진짜 나는 뭐지? 음, 어디 있지? 이런 의문? 음. 의문이 행위입니까? 움직임이에요? 예, 그 의문에 의해서, 여튼 굉장히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낌적으로 신체적이 아닌 어떤 의식적인 내가 있는지를 찾고 있는 거죠. 찾는 그런 움직임. 예. 오케이. 그게 내적인 움직임인 거죠. 의식적인 움직임. 그래서 그걸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행위의 내용은 뭐였죠? 행위의 내용은 진정한 나라는 것이 있는가, 의식적인 면에서, 네. 그게 그 부분을 찾고 있는 것. 오케이. 그래서 막 찾고 헤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내면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을 헤매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잡아보고 뭐 다시 두리번거리고 발견하면 다가가고 다가서면 느껴보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 이게 예, 행위의 내용이겠죠.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움직임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이제 찾는 내용이고 찾는 움직임, 그것을 찾는 행위라면 찾는 행위라는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 행위자와 따로 떼어내가지고.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 사실 의도와 찾는 행위와 그리고 찾는 내용. 이것이 전체가 뭉뚱그려져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끝나고 나면 내가 나를 찾아봤어.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음, 이게 말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뭐가 따로따로 있는 듯이 표현해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다가 나를 늘 붙이고 말을 만들어 놓고 기억에 저장해 놓으면 마치 변함없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여기고 그런 내가 있는 듯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형성되는 한 과정인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스스로도 어, 실험을 하면서 느껴보고 해도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 요새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음, 좀 통찰이 깊어지고 음, 그런 사유가 이렇게 잘 뭐 현실하고 매치될 때는 아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란 없구나 이렇게 있다가도 또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어, 의식을 끌어다 써야 되고 이럴 때 동일시가 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또 잊어먹고 있다가 또 아차라는 생각은 아닌데 요즘은 그 음, 훨씬 더 요즘은 그래도 자주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음, 이런 통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 내가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한다는 느낌이 느낌이라는 걸 파악해내면 되는 겁니다. 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와 동일시돼서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자동차가 내가 아닌 것은 자동차가 내가 아닌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동일시될수록 더 아주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그와 같이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의 작용과의 동일시는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나라는 느낌이 곧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느낌이 없으면 이 몸과 마음을 적절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느낌과 내가 아니라는 느낌,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마음에서. 만약에 나라는 느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저 옆에 있는 유리컵 보듯이 본다면. 예? 그거는 일상을 살아가기 힘든 음, 초연함이에요. 어찌 보면 완전히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내 몸과 내 기준과의 연결고리가. 그것은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것 느낌이 느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라는 느낌은 바로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나라는 느낌이 자꾸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바로 그러한 나라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나라고 여겨지는 현상은 바로 그런 느낌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마우스를 잡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듯이 나라는 현상은 바로 그런 느낌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느낌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우스를 잡은 느낌이고 나라는 느낌은 나를 잡은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우스를 잡고 이 느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우스는 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마우스의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느낌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아주 깊이 사색해보고 통찰해내야 됩니다. 나라는 느낌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무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는 느낌이 있을 때 나를 아주 더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느낌이라는 걸 알아야겠어요.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